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덕산네오록스고요. 덕산네오록스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덕산네오록스와 관련된 기업은 애플과 삼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애플과 덕산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덕산네오록스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에 패널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덕산이 애플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덕산네록스가 애플과 삼성에 관련된 기업인 만큼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갤럭시 S24와 아이패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련된 기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갤럭시 S24 예판이 120만 대 육박했다. 그래서 올해는 3,600만 대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진 기사였던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3,600만 대가 진짜 팔릴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초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삼성 같은 경우가 갤럭시 S24를 낼 때 원작 시리즈인 S23과 가격을 동결했다라는 게 가장 큰 거겠죠. S23을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원작 시리즈는 S22보다는 가격을 한 20만 원 정도 올렸었죠. S23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20만 원대 정도를 올렸지만은 높은 비용의 퀄컴을 맞춤형 AP를 탑재해서 기능적으로 많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만 원 올림으로써 판매량은 예상보다 조금 주춤했었죠. 하지만 갤럭시 S24를 가격을 동결한 이유는 결국에 가격 동결 정책을 바탕으로 올해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세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 가격 동결로 인한 공격적인 판매 목표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격적인 판매 목표로 이제 판매량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졌고, 그리고 예상 판매 목표량은 이제 3,300만 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예상했던 3,300만 대보다 300만 대 더 많은 수준의 물량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덕산네록스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S24가 호황을 입을 때마다 매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상승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살펴보면은 S20 이후 5년 만에 첫 300만 대 돌파다라는 얘기고, 결국에 이제 오픈 AI 기능 앞세워서 이런 스마트폰 시장 반등을 견인할 거고, S24가 이제 AI를 탑재한 핸드폰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삼성 갤럭시 24가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팔린다면 덕산네이록스의 실적이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은 좋은 기사지만 반대로 아이패드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기사가 있죠. 다른 하나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 애플의 아이패드용 OLED 패널을 주문량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원래 애플의 아이패드가 이제 1000만 대 물량이었죠. 하지만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 납품 물량이 200만에서 300만 대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기사 내용을 살펴보자면 기존 1000만 대 수준에서 이런 700에서 800만 대 수준을 하향 조정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런 물량 배분이었죠. 그리고 그 물량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봤었던 건 LG 디스플레이가 600만 대를 공급할 거다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800만 대로 줄게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물량을 많이 줄인 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물량을 200만 대 정도 줄였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400만 대 정도 물량을 받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 예정대로 이런 400만 대 수준으로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물량이 초기 물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피해가 가장 큰 건 LG 디스플레이고, 그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사죠. 결국 이제 왜 낮췄냐라고 보면은 애플이 아이패드용 OLED 패널 초도 물량을 낮춰 잡은 것은 초기 수요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애플이 아이패드용 OLED 아이패드를 내는 거는 이제 정말 이 OLED가 스마트폰을 넘어서 태블릿, PC 제품에 앞으로 탑재가 될 건데, 지금 이 OLED 탑재한 태블릿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선차적으로 낸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수요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결국 이제 시장 가능성을 판단하려고 냈던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결국에 시장 가능성을 판단하려고 냈고 또 이제 OLED 아이패드가 기존의 아이패드보다 30% 정도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소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를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 아이패드에 OLED 패널 390만 대를 공급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결국에 400만 대 물량에서 그렇게 크게 줄어든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뭐 피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피해가 가긴 하겠지만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거는 LG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조금 많이 피해를 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갤럭시 S24가 예판이 120만 대가 육박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목표 판매량이었던 3,300보다 300만 대 더 많은 3,600만 대에 대한가 팔리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덕산이 수혜를 볼 수 있고 덕산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용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아이패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량이 적게 잡혔다. 하지만 물량이 적게 잡혔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400만 대 물량에서 390만 대 수준, 10만 대 수준으로 감소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수 있다. 이제 큰 타격을 입을 만한 기업은 LG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덕산네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상승을 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결국에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평선대 상태도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는 어떤 추세적으로 죄송합니다. 추세적으로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저점 부분 지지 부근인 39,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아질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주봉상에서 이런 횡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제 캔들이 5평선 밑에 위치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5평선 밑에 위치하다 보면은 뭐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탈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덕산네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과 OLED에 대한 삼성과 애플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그냥 매물대 상단으로 다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일봉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 이런 매물단에서 놀고 있는 모습인 뭐 저점 박스권 이 부분이고 이 안에 매물대라고 하면은 아마 2,000원 부분이 있겠죠. 이제 중간 정도 매물대를 이제 뚫어주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5평선, 10평선, 20평선 하락하고 있고 이제 60평선도 하방으로 점점 돌아가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S24가 점점 잘 팔리게 되고 OLED 아이패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런 기대감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 부근인 39,000원 부근을 잘 지켜줄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덕산네록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주가에 대한 변동사항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니 덕선네록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